소생의 기적.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홍대 입구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 오전 8시 30분, 출근길 러시아워의 절정이었다. 김선호는 평소처럼 구겨진 경제신문을 펼치며 좌석에 몸을 맡겼다. 55살, 건설회사 부장으로 30년을 일해온 그에게 지하철은 제2의 사무실이나 다름없었다. 오늘도 회의가 3개나 있고, 선호는 스마트폰으로 일정을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회식 때문에 머리가 무거웠다. 최근 들어 자주 느끼는 증상이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계단을 오를 때면 다리에 쥐가 나듯 당기는 통증이 있었다. 하지만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어갔다. 전동차가 을지로 입구역을 지나칠 때였다. 갑자기 신문 글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선호는 눈을 깜빡이며 다시 신문을 들여다봤지만 글자들이 춤을 추듯 어지럽게 움직였다. 이상하네. 선호가 이마를 짚는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마치 놀이공원 회전목마를 탄 것처럼 모든 것이 회전했다. 손에서 신문이 떨어졌고 급하게 손잡이를 잡으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옆자리 대학생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선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어지러워. 선호는 중얼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전동차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119 신고해요. 영무원 불러주세요. 아저씨 의식 있으세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다. 선호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아내 미영의 얼굴을 떠올렸다. 결혼 25주년을 며칠 앞둔 상황이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직 은퇴도 안 했는데. 성모병원 응급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르듯 아팠다. 선호는 여러 검사를 받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심전도, 혈액검사, CT 촬영까지. 몸에 붙은 온갖 선들이 기계와 연결되어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다. 선생님, 남편이 어떤가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급하게 달려온 탓에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다. 응급의학과 박민수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의식은 돌아오셨으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박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요? 미영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혈압이 180에 110입니다. 정상이 120에 80인데 상당히 높아요. 게다가 혈관 초음파 검사에서 목 동맥이 상당히 좁아져 있고 혈액 검사상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박 의사는 모니터 화면을 켜며 설명했다. 보세요. 이게 정상 혈관이고 이게 환자분 혈관입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펼쳐졌다. 정상 혈관은 넓고 깨끗한 터널 같았지만 선호의 혈관은 마치 녹슨 수도관처럼 좁고 울퉁불퉁했다. 혈관 벽에 기름때가 두껍게 쌓여서 혈액이 지나갈 길이 절반도 안 남았어요. 쉽게 말해 8차선 고속도로가 2차선으로 줄어든 셈이죠. 그래서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서 어지러움과 실신이 온 거예요. 선호가 침대에서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 선생님, 전 그냥 요즘 좀 피곤했을 뿐인데. 별일 아닌 줄 알았어요. 그 피곤함이 경고 신호였어요. 혈관은 정말 조용한 병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증상도 거의 없다가 갑자기 막혀서 큰일이 나죠. 다음날 아침 심장내과 전문의 이동현 교수가 병실로 들어왔다. 30년간 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그는 환자들에게 복잡한 의학 지식을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김선호 씨, 지금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교수는 화이트보드에 간단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혈관은 우리 몸의 생명선이에요.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하는 택배 트럭이 다니는 길이죠. 선호와 미영이 집중해서 들었다. 그런데 이 길에 교통사고가 여러 번 났어요. 첫 번째 사고 원인이 고혈압입니다. 이 교수가 혈관 그림 위에 화살표를 그렸다. 혈관 벽에 계속 강한 압력이 가해져서 상처가 생겨요. 마치 수도호스에 너무 센 물압을 가하면 터지는 것처럼요. 그럼 혈압약만 먹으면 되는 거죠? 미영이 희망적으로 물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두 번째 범인이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이 교수가 혈관 그림 안쪽에 노란색 점들을 그렸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셔서 혈관 벽에 기름때가 달라붙었어요. 마치 하수구에 기름이 쌓여서 막히는 것과 똑같죠. 선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식이 많았던 지난 몇 년이 떠올랐다. 삼겹살, 치킨, 맥주. 거의 매일 저녁이 그런 시기였다. 세 번째는 당뇨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끈적끈적해져서 더 많은 찌꺼기가 달라붙어요. 네 번째는 담배죠. 흡연하시죠? 하루에 한 갑 정도. 선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담배 한 모금이 혈관을 몇 시간 동안 꽉 조여요. 그리고 혈액 속 산소를 일산화탄소로 바꿔버리죠. 마지막으로 운동 부족이에요. 혈액순환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잘 돼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만 하시면 혈액이 진흙처럼 굳어요. 그날 밤 11시. 선호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다. 으악.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미영이 깜짝 놀라서 간호사를 불렀다. 심전도 모니터에 빨간색 경고등이 깜빡거렸다. 심근경색 전조 증상입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왔다. 이 교수도 급하게 달려왔다. 혈관 조영술을 바로 해야 합니다. 심장혈관이 막히고 있어요. 시술실은 마치 우주선 조종실 같았다. 거대한 엑스레이 장비가 선호의 몸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 교수는 가느다란 관을 선호의 손목 혈관에 넣어 심장까지 밀어넣었다. 조영제가 투입되자 화면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이건 혈관 세 군데가 거의 완전히 막혔네요. 이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부분은 95% 이상 막힌 상태고 여기는 실같이 가는 구멍 하나만 남았어요. 간호사가 놀라서 말했다. 교수님, 이 정도면. 네, 언제 완전히 막혀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응급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해요. 이 교수의 손이 바빠졌다. 막힌 혈관에 가는 철사를 통과시키고 풍선으로 혈관을 넓힌 후 스텐트라는 그물망 같은 관을 삽입했다. 마치 무너져가는 터널에 철골 구조물을 박아 넣는 것 같았다. 다행히 혈관이 다시 열렸습니다. 2시간 만에 시술이 끝났다. 막혔던 혈관에 다시 시원하게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화면 속 혈관이 마치 막힌 하수구가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게 펴졌다. 일주일 후 선호는 많이 회복되었다. 이 교수가 퇴원 전 마지막 상담을 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건 관리예요. 스텐트를 넣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른 혈관도 막힐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죠? 첫째, 무조건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의 독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끊으셔야 해요. 선호가 주머니 속 담배갑을 꺼내 쓰레기통에 던졌다. 둘째, 매일 걸으세요. 하루 30분만이라도요. 걷기는 혈관에게 최고의 약입니다. 왜 걷기가 좋은가요? 미영이 물었다. 걸으면 심장이 펌프질을 활발히 하고 다리 근육도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줘요. 천연 혈액순환 펌프가 작동하는 거죠. 셋째, 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요. 혈액이 끈적하면 더 잘 막히거든요.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관이 편해져요. 음식은 어떤 걸 먹어야 하나요?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은 드세요.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거요. 오메가3라는 성분이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나쁜 기름때를 청소해줘요. 미영이 열심히 메모하며 물었다. 견과류도 좋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호두, 아몬드, 잣을 하루 한 줌씩 드시면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줘요. 그리고 토마토, 블루베리, 포도 같은 색깔 진한 과일을 많이 드세요. 혈관을 젊게 만드는 마법 성분이 들어있어요. 기름은 어떤 걸 써야 하나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쓰세요. 같은 기름이라도 혈관을 지켜주는 기름이 따로 있어요. 튀긴 음식은 되도록 피하고 삶고 찌고 구운 음식 위주로 드세요. 3개월 뒤 병원. 선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10kg이 빠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무엇보다 걸음걸이가 가벼워 보였다. 와, 정말 놀랍네요. 이 교수가 검사 결과를 보며 감탄했다. 혈압이 130에 80으로 떨어졌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절반으로 줄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었어요. 혈당도 정상이고 염증 수치도 많이 개선됐네요. 선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한강공원을 1시간씩 걸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안 걸으면 몸이 찌뿌뿌해요. 담배도 완전히 끊었고요. 미영이 덧붙였다. 집에서도 완전히 바꿨어요. 삼겹살 대신 생선구이, 치킨 대신 닭가슴살 샐러드. 남편이 처음엔 맛없다고 투정했는데 이제는 몸이 가벼워졌다고 좋아해요. 영양제도 드시고 계시죠? 네, 오메가3는 하루도 안 빼먹어요. 코엔자임 Q10이랑 비타민 D도 챙겨 먹고요. 확실히 몸이 다르더라고요. 이 교수가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오메가3는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줘요. 코엔자임 Q10은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비타민 D는 칼슘이 혈관에 쌓이지 않고 뼈로 가게 도와주죠. 병원 복도에서 선우와 미영이 걸어 나오며 대화를 나눴다. 여보, 정말 다행이야. 그때 쓰러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선우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아. 혈관은 정말 소리 없는 시한폭탄이었어. 터지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으니까.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우리 딸 결혼식도 봐야 하고 손주들 키우는 것도 봐야 하잖아. 선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이렇게 달콤한지 몰랐다. 혈관은 정말 신기한 존재였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었다. 막히면 삶이 멈추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하면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여보, 오늘부터 당신도 같이 걸어. 혈관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야. 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함께 건강하게 살자. 혈관도 지키고 사랑도 지키면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서며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다. 석양이 아름다운 하늘 아래 그들의 혈관 속에는 깨끗하고 건강한 피가 힘차게 흐르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혈관이 위험해지는 원인. 1. 고혈압과 당뇨. 혈관 벽에 지속적인 압력과 혈당 손상이 가해지면 혈관 내벽이 상처 나듯 손상됩니다. 2.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지방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플라크를 만들고 점점 혈관이 좁아집니다. 심장마 비뇌졸중은 바로 이 플라크 때문에 생깁니다. 3. 흡연과 음주.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산소 공급을 막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압과 중성지방을 동시에 올려 위험을 키웁니다. 4. 운동 부족과 비만. 혈액순환은 근육이 움직일 때 원활해집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혈관은 점점 더 막히고 딱딱해집니다. 혈관을 지키는 생활습관. 하루 30분 걷기 발끝부터 심장까지 펌프처럼 혈액을 돌려줍니다. 금연 담배 한 개비가 혈관을 몇 시간 동안 수축시킵니다. 수분 섭취 하루 1.5에서 2리터 물은 혈액을 묽게 혈관을 편안하게 합니다. 체중 관리 허리둘레가 늘수록 혈관 위험도는 비례해 올라갑니다. 혈관에 좋은 음식. 등푸른 생선고등어, 연어 오메가3가 혈관 속 염증과 기름때를 청소합니다. 견과류 호두, 아몬드 하루 한 줌이 콜레스테롤 균형을 잡아줍니다. 채소와 과일 특히 토마토, 블루베리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혈관 벽을 튼튼히 합니다. 올리브 오일 기름을 쓰되 혈관을 지켜주는 기름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 영양제. 오메가3 혈관 속 기름때 제거 혈액을 묽게 함. 코엔자임 Q10 세포 에너지 공급 혈관 벽 강화. 비타민 K2 D3 칼슘이 혈관에 쌓이지 않고 뼈로 가게 도와줌.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삶이 멈춥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 꾸준한 운동, 작은 습관으로 혈관은 다시 젊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내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 막힘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몸의 신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